내가 지금 이 오답 노트를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수능장에서 똑같은 문제를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오답 노트를 정리하는 게 훨씬 이득이다.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약학과 24학번 윤유빈입니다. 수능이 100일 남은 시점에 해야 하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수험생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알아보러 갈까요? 저는 매일 모든 과목을 공부했는데요. 국어는 3시간, 수학도 3시간, 영어 2시간, 그리고 탐구,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각각 1시간 반에서 2시간 공부를 했고 남는 시간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계획 세우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인강이나 문제집 같은 걸 끝내고 싶은 게 있으면 끝내야 하는 날짜를 정하고 그 날짜에 맞춰서 하루에 어떤 분량만큼 해야 할지 정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인강 같은 경우에는 배속해서 들었기 때문에 배속을 했을 때의 인강 시간을 계산을 했고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문제 개수 그리고 난이도에 따라서 배분을 했습니다. 국어는 제가 가지고 있던 풀이법보다 선생님의 풀이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인강을 들을 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풀이법들을 노트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틀린 문제들이 있을 때 인강을 듣고 나서 선생님께서 사용하셨던 풀이법들을 노트에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 노트들을 좀 자주 읽어보면서 선생님의 방식을 체화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국어는 이제 문제를 풀 때 시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저는 매일 국어 시간 관리를 위해서 하루에 독서 한 세트 30분, 그리고 문학 한 세트 25분, 언매 한 세트 11분 그렇게 정해서 매일매일 풀었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사설문제, 그리고 기출 변형 문제 이렇게 풀었는데요. 문제를 이제 풀다가 실수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개념 같은 걸 몰라서 틀릴 때도 있는데 문제를 실수해서 틀렸을 때에는 그 실수를 한 원인을 분석을 했습니다. 실수를 한 원인을 분석해서 그 해결책을 제가 생각을 해내서 노트에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개념 같은 걸 몰라서 틀린 경우에는 교재를 다시 보거나 아니면 강의를 듣거나 해서 제가 이제 새롭게 알게 된 그런 풀이법들을 노트에 정리를 하면서 그 노트 자주 보면서 또 공부를 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고3 현역 때 학력평가에서 진짜 4등급을 받을 정도로 정말 못했는데요. 그 원인이 바로 단어였습니다. 단어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문에서 한 절반 정도를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반수를 할 때는 정말 영어를 꼭 1등급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단어를 열심히 외웠습니다. 매일매일 외웠고 그리고 전날 외웠던 단어를 또 다시 외웠습니다. 일요일에는 그 한 주에 외운 거를 다시 복습을 하면서 외웠어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한 번 외운 단어를 까먹지 않게 됐고 단어들을 점점 쌓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단어를 쌓아 올리게 되니까 지문을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서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원의 경우에는 인강으로 먼저 스킬 공부를 한 다음에 기출문제집을 풀었습니다. 기출문제집을 풀 때 개념 문제를 틀렸을 경우에는 그 개념을 오답노트에다가 정리를 했고 스킬 같은 게 부족했던 거면 그 스킬도 제대로 다시 정리를 해서 문제 풀기 전에 노트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구과학원의 경우에는 스킬은 괜찮은데 개념이 많이 부족해서 3등급이나 4등급을 모의고사에서 주로 받았습니다. 반수 때는 개념을 몰라서 틀리지는 말자라는 생각 하나로 개념 문제를 틀렸을 때 그 개념들을 다 오답노트에 정리하고 그거를 거의 매일같이 보면서 개념들을 제가 잘 암기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수능이 100일 남았을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실전풀이랑 빈틈이랑 실수 없애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풀 모의고사를 정말 많이 풀었는데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는 일주일에 3번 정도 풀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풀 모의고사를 풀기 전에 선생님의 풀이법이랑 제가 했던 실수들이 정리된 오답노트를 보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풀 모의고사에 들어가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풀이법들을 잘 적용할 수 있게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보지 않는 날에는 독서, 문학, 언매 한 세트를 전에 해왔던 것처럼 꾸준히 풀면서 이제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노력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D-Day 100 정도부터 풀모의고사를 일주일에 2번 정도 풀었습니다.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같은 문제도 꾸준히 복습을 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전에 해온 것처럼 단어 학습 그리고 기출 문제를 계속 풀었습니다. 빈칸 문제, 순서 삽입 문제 공부는 매일 번갈아 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9월달 정도부터는 풀모의고사를 일주일에 2번 정도 풀었습니다. 탐구는 기출을 풀모의고사로 풀었는데요. 전에는 기출 문제집을 통해서 풀었다면 이번에는 풀모의고사 형식으로 시간을 재고 풀었습니다. 문제를 풀고 나서 개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틀리지 않은 문제더라도 개념 문제를 어떻게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개념을 풀 때의 생각의 동선 같은 거를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오답 노트를 작성할 때 노트나 A4 용지를 이렇게 세로로 반을 접고 나서 한쪽에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풀이법, 그리고 한쪽에는 예시를 적으려고 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작성했었던 국어 오답 노트입니다. 한쪽에는 제가 놓쳤던 풀이 방법 같은 걸 적었고요. 자그맣게 이 문장에서 내가 이걸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못했다 라는 그런 거일 경우에는 옆에 문장도 같이 적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나중에 돌아왔을 때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여기 옆에 문장이 있기 때문이죠.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한쪽 면에는 이제 풀이 방법 같은 거를 적고, 그리고 옆에는 간단한 예시, 혹시 그 문제가 조금 많이 중요한 문제였다, 아니면 내가 조금 이 문제 전체를 기억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문제를 적어서 그 풀이법에다가 바로 대응해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생명과학 1 같은 경우에는 스킬이나 개념이나 둘 다 상관없이 한쪽 면만 풀이법을 적는 게 아니라 양쪽 다 풀이법을 적거나 아니면 개념을 적었습니다. 오답 노트를 이제 정말 작성하기 싫을 때도 저도 있었는데요. 오답 노트를 작성하기 싫을 때는 내가 지금 이 오답 노트를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수능장에서 똑같은 문제를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오답 노트를 정리하는 게 훨씬 이득이다 라는 생각으로 오답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답 노트를 정리한 이유는 같은 문제를 제가 계속 실수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실수 같은 경우에는 특정 패턴으로 계속 실수를 하더라고요. 이런 게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트를 작성했습니다. 수능이 100일 남은 시점에서 가장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자신의 큰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구과학 개념이 조금 많이 부족하다라든가의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강을 새로운 걸 듣거나 아니면 문제집을 새로운 걸 푼다거나 또는 이제 개념 정리를 싹 다 새로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품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빈틈 채우기를 수능 D-Day 30일 이럴 때 하면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100일 남은 시점에는 자신이 알고 있던 자신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제는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수능 100일 남은 시점에서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 번째 불안해하기, 그리고 두 번째 포기하기입니다. 일단 수능이 100일이 나오면은 이전과는 정말 느낌이 달라요. 왜냐면 이전에는 앞자리 수가 바뀌는 게 아니다 보니까 수능 140일 남은 시점이나 130일, 120일이나 다 거기서 거기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능 D-Day 100일부터는 정신 차려보면 앞자리 수가 바뀌어 있어요. 분명 며칠 전에 90 며칠이었던 것 같은데 왜 지금 80 며칠이지? 이런 식으로 숫자가 너무 빨리빨리 바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불안하다고 해서 공부를 못하면 안 됩니다. 불안한 이유는 내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부를 다 하지 못하고 가면 어쩌나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불안하다고 해서 공부를 하지 못하면 불안감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꾸준하게 해왔던 대로 공부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00일은 포기하기에는 사실 너무너무 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3달 하고도 더 되는 시간이니까요. 모의고사를 풀고 나서 문제를 많이 틀렸거나 다른 문제들을 많이 틀렸을 때 좌절하거나 이제 짜증내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틀리지 않으면은 저는 사실 복습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문제를 틀림으로써 그 문제에서 얻어갈 수 있는 걸 모두 얻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들을 틀렸을 때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수를 3월부터 시작했는데요. 3월부터 공부를 하다 보니까 D-Day 100일쯤에는 정말 도대체 이 수능이 언제 끝나나, 나는 언제 해방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꾸역꾸역 동기부여를 매일 하기보다는 이 시간들을 흘려보내주자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수능 전 이 100일 동안은 완벽하게 마음 편하게 놀 수도 없고 수험생 신분에서 공부 말고 다른 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했던 대로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수능 100일이 남았을 때 정말 수능 이거 언제 끝나나 라는 생각보다는 저처럼 흘려보내주면서 하루하루 꾸준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달 동안 정말 단 한순간도 놀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직전까지 공부하는 거를 반복하는 건 솔직히 너무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놀 때는 놀고 공부할 땐 공부를 하셔도 괜찮아요. 물론 이제 논다는 게 정말 오랜 시간 노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하루에 짧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노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SNS나 릴스 시청처럼 하고 나서 기억이 잘 안 나는 것보다는 하고 나서 기억에 잘 남는 취미 활동 같은 거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잠도 많이 자셔도 괜찮아요. 수능은 오랜 기간 동안 공부를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졸지 않고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8시간 정도 잤을 때 다음날 안 졸았기 때문에 8시간 잤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맞는 수면 패턴으로 원하는 만큼 자셔도 괜찮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집중하고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수능에서 커리어 하이를 찍는 건 정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전보다 발전을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꾸준히 노력을 하시면 언젠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수능 문제를 풀었을 때 이제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하시지 마시고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뭘 얻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0일이라는 시간은 정말 짧다면 짧지만 또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수능 날까지 잘 완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튜디오 러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스튜디오 러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파이팅!